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4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죠.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우리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자, 또 시험 문제 또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죠. 자,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죠. 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 즉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인데,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는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는 세후 소득을 기준한다. 세후 소득을 기준하고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보유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일정 기간에 처분을 하죠. 자, 이때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영업에 따르는 이 현금 흐름, 요 계산, 요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처분 시에 또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또 현금 흐름,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합니다. 이 영업의 현금 흐름, 매각의 현금 흐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죠? 모든 현금 흐름을 우리가 전체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한다. 전체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전체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145쪽 밑에서 두 번째,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146페이지 오시면은, 자, 146페이지 오시면은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인데, 우선은 첫 번째가 우리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순현재가치법이죠. 자, 순현재가치 현재 가치를 줄여서 우리는 현가라고 하죠.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 Net Present Value에서 NPV법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개념을 보시면은, 자, 순현재가치법에 있어서의 개념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의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순현재 가치법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당연히 순현재 가치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 개념은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중요한 용어다. 하여튼 개념은 정확하게,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PV라고 약어로 쓰고,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우리가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우리 현재 투자금의 I라고 보는데, 자, 현금 유출은 우리가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죠. 총 투자액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고 요걸 우리가 뺀 것을 우리가 말하죠. 뺀 것을. 이때 항상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판단한다는 거.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죠?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죠. 자본의 기회비용. 자, 이 자본의 기회비용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은 우리 투자론에서 배우셨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자본의 기회비용.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해내고, 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를 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단일 투자 또 독립 한 투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독립적 투자일 경우에는 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건데, 자,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이 아니라 순 현재 가치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순 0 이렇게 암기해 두면 좋죠. 순 0. 그래서 0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우리가 채택을 하고, 반대로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를 기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 자, 상호 우리가 배타적 투자안이라는 것은 한 투자안을 선택하면 나머지 투자를 배제시키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큰 거죠.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 현재 가치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다.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의사결정 기준 중요하고, 순현재 가치는 0을 기준으로 우리 판단한다. 그래서 순 0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우리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현재 가치는 또 이 얘기 있죠. A 투자의 순현가가 1억이다. 그리고 B 투자안의 순현가가 2억이다. 그럼 더해주면 3억이 되느냐? 자, A와 B의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재 가치가 3억이 돼요. 그래서 A, B의 각각의 순현가의 합은 A, B의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와 같다. 이걸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을 합니다. 자, 이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우리는 극대화시켜준다. 투자자의 재산이죠.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준다는 거. 자, 항상 극대화시켜준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순현재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리는 우리가 의사결정 판단의 준거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의 146쪽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을 우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 순현재가치법을 응용했죠. 자, 순현재가치법을 응용해서 나타난 방법이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하죠. 수익성은 profitability, 우리 지수는 인덱스죠. 그래서 약어로 PI법이라고 해요.
자, 이 수익성 지수법에 있어서 또 이 수익성 지수의 개념이죠. 자, 수익성 우리가 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수익성 지수는 또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 분자는 돈이 들어오는 거고 분모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 항상 분모 분자를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되겠죠.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우리는 현금, 우리가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 자, 여러분 2년 전에 계산 문제 출제를 했었죠. 우리는 이걸 나눈 거죠. 자, 25회 시험과 31회 시험에 계산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계산 문제 출제를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 요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분모 분자로 주어진다.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 우리 독립적 투자이죠. 그래서 이 PV는 아닌데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땐 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를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0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용어는 또 뭐죠? 수일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수일. 수익성 지수는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0이 아니라 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 기각을 한다는 거죠.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한 투자안이 다른 우리가 투자안, 여러분 한 투자안이 투자 금액이 다른 투자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 자, 우린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같을 때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성 지수를 적용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이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상대적 수익성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안일 경우에는 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익성 지수 항상 기억해 두시고, 자, 순현재 가치법을 응용했기 때문에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우리가 A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와 B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를 대주면은 우리가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성 지수가 같지 않죠. 예, 비율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지 않다. 그래서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수익성 지수법 관련해서 이제 봤고, 세 번째는 이 내부 수익률법이죠.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는 IRR법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개념을 보시면은 우린 투자의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내부 수익률법인데, 항상 시험 문제는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우리가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와 우리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든다.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와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다. 항상 우리는 여기에 같다는 거죠.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어떻게 돼? 현재 시점이다. 시험에 여기 미래 가치가 아니라는 거. 자, 이
가치가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시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죠.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 6,000원인데 이걸 1년이니까 1승이죠. 현재의 가치로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5,000원이다.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 같게 만들어준 요 할인율, 요 M을 뭐라고 하냐?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재,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들어준 요 할인율 M을 내부 수익률인데 이렇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구 수익률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할인율로서 뭐를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또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 또 작년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순현재 가치는 얼마죠?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뺀데 서로 같으니까 제로죠.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럼 수익성 지수는 PV를 I로 나누는데 이게 서로 같으니까 1이죠. 그래서 순, 0, 수, 1 이렇게 얘기를 해두시면 되겠고, 자, 또 26회와 29회 시험 출제했죠. 순현재 가치가 제로이면 제로면 여기 두 개가 같았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가 1이 돼요. 또 역도 성립합니다. 1이면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순현재 가치는 0이다. 네? 역수도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부동산 투자,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 투자한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인데 비해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그 자체 내부, 투자 사업,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다. 투자한 그 자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 내부 수익률이, 자, 우리 독립적 투자에 있어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 자, 여러분이 작년 시험에 정답 물었죠. 이때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이 또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다. 자, 여러분 이게 요구 수익률인데 실현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달성된 수익률인 실현 수익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10%다. B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20%다. 더해주면은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느냐? 안 되죠. 뭐 10 몇 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기 1승 1대는 내부 수익률이 1개 나오는데 이게 세제곱이면 내부 수익률이 3개가 나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내부 수익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느냐. 내부 수익률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순현가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요걸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실수에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못하니까 이때도 순현가법을 적용하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순현재가치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147페이지까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148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예제 문제가 나오죠. 자, 투자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뭐죠?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1번 틀렸고, 수익성 지수의 개념이 나오죠. 자,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 3번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 맞는 개념 맞습니다. 3번 정답이고,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인데, 문제는 회수기간법에서 투자한 중에서도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가 가장 짧은 단기, 가장 짧은 단기입니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죠. 그래서 또 틀린 지문이고,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은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순현가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사용하죠. 5번도 틀렸죠. 따라서 3번 지문 정답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는 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관련해서 계산 문제 2문제 그리고 이론 1문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이론으로 1문제 출제가 예상되거든요. 자, 이 정도 내용을 알면은 원래 시험 치는데 우리 이론으로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150쪽으로 가시면은 비할인 기법. 자, 비할인 기법이죠. 자, 이 할인 우리가 이 할인 현금 우리가 분석법이죠.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올해 이론으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번은 어림세법이라는 용어죠. 자, 어림잡아 얼마입니다. 어림잡아 얼마. 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기법으로서 투자 첫 해만 따집니다. 투자 첫 해의 현금 흐름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림세법은 크게 우리는 승수법. 자, 여러 형태의 현금 흐름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승수법과 우리가 수익률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때 승수법에서의 승수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바로 승수죠. 승수.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그래서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요거 작년에 출제했죠.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그리고 수익률법에서의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반대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자, 요 두 개를 보시면은, 이 두 개를 보면은 두 수식을 곱하면 1이에요. 두 수식을 곱하면 1이라는 것은 두 수식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두 수식을 곱하면 1이니까 두 수식은 역수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총, 순, 영업의 현금 흐름에서 암기하고 있었죠? 총순 전후가 있어요. 자, 이때 총, 소득, 승수, 또 순, 소득 승수가 나오고, 세전, 현금, 흐름 승수가 나오죠. 또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나옵니다. 자, 이때 총수는
우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 총 투자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전후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현금 흐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기 때문에 총투자에서 부채를 갚으니까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하죠. 지분. 그래서 세후는 이 지분 투자. 왜냐? 총투자액에서 우리 부채를 갚기 때문에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요걸 염두에 좀 두시고, 이때 앞에 나오는 요거죠. 승수 앞에는 수익이니까 요건 다 분모로 이렇게 온다. 분모로 온다는 것을 알면은 쉽게 기억을 하겠죠. 소득 승수는 뭐죠? 순소득 승수는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의 줄임말이잖아요. 순영업소득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한다. 자, 역수 관계를 보시면은, 자, 역수 관계, 여기는 총 자산 회전율이죠. 자, 총 자산 회전율, 투자된 총 자산, 총 투자 금액. 자, 여러분 총 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총 소득가의 비율입니다. 총 투자 금액은 부동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종합환원율이라고 하죠. 종합환원율.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인데 또 시험 문제 가끔 자본환원율로 또 출제를 많이 해요. 종합환원율 또는 자본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역수관계죠. 자, 또 역수관계를 보면은 세전현금 흐름 승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 용어가 좀 어렵죠.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지분 배당률 또는 이걸 지분 환원율. 여러분 자본 환원율과 지분 환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이것은 세전 수익률이라고 해요. 세전 수익률. 그리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의 역수가 세후 우리가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시험 문제를 보시면 특히 요 두 개를 좀 자주 출제를 하죠. 요 두 개 지문상에서 좀 주의를 해두고 역수관계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151페이지 예제 문제 봅니다. 자, 옳은 건데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 금액을 뭘로? 총소득으로 우리가 나눈 값이죠.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1번 틀렸고, 세전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2번 정답이죠. 순소득 승수는 뭐죠? 총투자 금액을 우리는 순영업소득이죠. 지분 투자액이 아니라 총투자이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 지분이죠. 총이 아니라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고, 지분 배당률은 세후 현금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분 투자로 나눈 비율. 어떻게 돼요? 지분 배당률은 역수니까 어떻게 돼요? 세전현금 흐름이죠. 세전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역수관계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또 시험 문제는 두 개를 섞어서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자, 그래서 이번은 뭐를 출제하느냐? 아까 했죠. 어림세법. 어림세법과 이제 배우시게 될 비율분석법.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또 계산 문제를 또 자주 출제합니다. 계산 문제 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교재 151쪽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매년 출제가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LTV죠. 대부 비율. 우리는 뭐 담보,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담보, 인정 비율, 이걸로도 많이 나오죠. LTV입니다.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대출금은 융자액 또는 대부액이죠. 대부액. 자,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은 우리가 7억은 해줬어요. 그럼 70%가 되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우리가 10억이 6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그럼 6분의 7이니까 10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100%로 우리 초과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는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은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하죠. 자, 이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우리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 비율 이제 관련해서 이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오죠. 자, 요즘 기업의 부채 비율을 뭐 200% 이하로 낮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채 비율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 중에서 난이도, 타인 자본을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 자기 자본이 달라지죠. 이때 타인 자본은 부채고,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지분에 대한 우리가 부채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대부 비율이,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우리가 얼마? 대출금이 5억이면 50%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다. 10억일 때 5억이죠. 그럼 이게 10억,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5억이 융자 받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도 5억이니까 부채 비율은 뭐가 돼? 100%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되는데 두 개 더하면 150%가 돼요. 그래서 일이 100%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은 1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1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가 1이 된다? 부동산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요 두 개를 더해줘야 이 값이 1이라는 거. 자, 이 값이 1이다. 얘기죠. 자, 대부 비율은 상당히 우리가 매년 거의 출제하는 그러한 용어니까 잘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152쪽에 가시면은 또 부채 감당률, 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또 중요한 용어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묻는 거죠. 자, 부채를 중요한데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이죠.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자, 우선은 이론으로 출제할 땐 1이죠. 1. 크냐 또는 1보다 작냐, 여기에서 출제하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상환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 그래서 융자를 해주는 거고, 이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의미.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부채 감당률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죠. 자,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손익분기율이라고 돼요. 자, 손익분기율인데 분모는 돈이 들어오는 자,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총소득이죠. 유효 총소득이고 분자는 돈이 나가는 거.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직접 나가는 비용에다가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에 원리금 상환액 더해준 금액이죠. 자, 이때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즉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부의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영업경비 비율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 총소득인데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 있는데 이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의미하죠.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우리 기업에 있어서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요 두 개를 묶어서 또 출제가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통적 분석 기법이 두 가지가 있죠.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승률법인데, 자, 회계적 승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단순 회수 기간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단순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수 기간법에서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이 기업이 목표로 설정한 회수 기간보다 짧은 투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투자 이론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상당히 중요한데 올해도 시험 문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고 또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예상되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부동산 금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